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관군제가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안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러면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거래액 증가율 자체는 이제 전년과 비교했을 때 2.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네. 최근 2년 동안 증가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가 좋아질지 여부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절대 금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하나로 222조 정도? 222조요? 네네. 역시 중국이네요. 예,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할 때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군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반응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올해 관군제고요. 그리고 올해 또 6월 달에 6.18 축제라는 또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금액 증가 그리고 이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을 보면 사실 증가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보면은 뉴스에서도 이 관군제 소비에 대해서 침체되는 부분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은 워낙에 비장을 걸어 잠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그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업체들이 뭐 많이 싸게 안 해주고 미리 가격 올려놓은 다음에 세일을 해서 딱히 싸지가 않다. 우리 주머니가 너무 가벼운데 살만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못 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 중국 관련해서 뭐 청년 실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간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번 관군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이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이제 기업들이 이런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과거랑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 좀 한두 달 미리 그 이벤트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이벤트 기간을 설정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이 집계 결과가 높지 않게 나오는 이유들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중국의 수출 감소율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소매와 산업생산 지표들의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거나 아니면 그 직면에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진국 함정은 소득이 4천에서 1만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중진국들이 빠지는 함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때 9.9를 기록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자본 생산성 하락과 또 핵심 연령 인구들이 앞으로 한 50년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동 생산성 감소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중국이 앞으로 이제 소비를 가지고 내수 전환을 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게 먹힐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사실 2006년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이벤트들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과거의 영향을 되찾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24일을 기준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이 본격 개막이 네. 되잖아요. 미국 소비는 어떨까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기는 해요. 이번에 뭐 굵직한 기업들, 특히나 필수 소비 재격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연말 소비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의류나 뷰티 쪽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타넬리는 이미
찾아왔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바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뭐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11월, 12월 앞두고 전미 소매협회가 올해 이제 소매업 매출액 증가율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에서 4% 전년보다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대 9,666억 달러 정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전망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바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은 이제 11월부터 뭐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놓고 이제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의 모습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한 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를 여전히 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얘기가 이제 가장 주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에 이미 다 시선이 가 있는 거잖아요. 문성님께서는 금리 인하 시기 요즘에 보면 제일 빠른 건 한 3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올해 좀 가장 이르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7월 달에 끝났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오히려 내년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얼마나 당겨지는지 여부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항상 연준이 제시하는 수정 경제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토대로 얘기해드리면 내년 2분기 정확하게는 5월 FOMC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5.1로 하향 조정되죠. 올해가 5.6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하단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4.4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 5.25, 5.5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가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사례가 총 4번 정도 있어요. 그때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 걸렸던 평균적인 시간이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7월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면 내년 2분기 5월 FOMC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내년 2분기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 이런 일련의 매크로 환경이 국내 증시의 산타랠리를 과연 이끌 만한 뭔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연말 랠리 다들 지금 기다리고 기원하고 있거든요. 산타랠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 지수를 12월 달 연말까지 4,600 정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미 그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 4,600선을 상회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 코스피 지수 흐름도 2,500선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좀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실적, 수출 증가율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3분기 코스피 영업이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반감 손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최근 발표된 10월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건 맞지만 사실 중국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 감소세는 각각 17개월, 15개월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이 더 될 거라는 그 기대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연말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